자, 이제 교재 69쪽 지도감독 벌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왔죠. 그러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암기 사항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어렵고 여기서는 지금 출제 비중이 약 5개 정도예요. 작년 시험에서 7개를 출제했는데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 과목에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감독상 명령은 솔직히 뭐 이 부분은 출제 잘 합니다. 우리법 제 37조인데 우리법 37조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이에요. 이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개업공사나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속 공무원 하여금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게 감독상 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은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당연히 시도의사 감독권이 있죠. 그러면 감독할 수 있는 사유도 딱 정해져 있는데 감독할 수 있는 사유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누가 진정서 냈거든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때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하기 위해서도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여기 자격정지가 있잖아요. 자격정지를 위해서 감독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법령상 자격정지하는 제도는 소공한테만 나갈 수 있죠. 소공에 한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감독 대상에 지금 명문이 개공과 거래용고 사업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상 소공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중개보조원이 빠졌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죠. 보조원을 등록같이 감독 못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안 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다는 거. 이때 제재 정도만 기억하는데 그 개공이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개공이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영업정지. 근데 업무정지인데 거래용고 사업자가 위반했잖아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명령에 불응했어요. 소속공무원의 조사검사에 불응하거나 기피했다. 그러면 거래용고 사업자는 업무정지가 없죠.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500과다. 이런 차이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지금 협회에다가 만약에 협조 요청했잖아요. 등록관청이 감독 나가면서 협회에서 같이 나가자. 협회에다가. 그럼 협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자, 이게 바로 이제 감독상 명령이었어요. 자, 그럼 넘어갈까요? 이제 70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쪽에서는 약 출제 비중이 3개 정도예요. 여기서만.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재가 뭐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엄청 내는 거기 때문에 제재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부터 암기해야 돼요. 제재부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의 총설인데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일단 대상자는 개공이 있고 공인인계사가 있고 거래용고 사업자가 있죠. 그럼 공인인계사는 소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중개보조원이 또 빠졌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그럼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업무정지가 있어요. 공인인계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가 있고 소공사한테는 자격 정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용고 사업자는 지정 취소가 있어요. 이게 행정처분이다. 이 5가지가. 그럼 등록 취소는 다시 반드시 그 사유에 걸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걸 저는 필요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것을 절대적 등록 취소, 그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임의적 등록 취소로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필취, 임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기속행위는 재량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그 처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죠. 임취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예요. 그럼 업무정지는 재량이다 기속이다.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니까 재량이에요.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자격취소는 해야 한다만 있으니까 기속행위예요. 그다음에 자격정지도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재량행위고 지정취소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으니까 재량행위입니다. 그럼 이게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바꿔내는 것이 최근에 이 부분을 잘 바꾸네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지 해야 된다 없어요. 그럼 이 권한을 누가 행사하느냐도 문제인데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 갖고 있어요.
공세에 대한 자격 취소나 자격증 요구는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죠. 이거 알고 있죠. 이거 그다음에 거래공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은 국장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감독상 명령권자와 행정처분권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징의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감독을 나갔다가 개공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징의를 못 때려요. 등록관청이 때려야 되죠. 그러니까 감독할 수 있는 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데 요것이 사전 절차예요. 그래가지고 교재에 지금 사전 절차 그래갖고 청문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전 절차는 크게 청문과 의견 제출로 나뉘는데 청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듯이 대상자를 불러놨고요. 의견을 들어보고 증거를 조사한 절차예요. 이걸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의견 제출은 대상자에게 의견만 들어보는 건데 요 청문은요. 취소할 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의견 제출은 정지할 때 미리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취소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가 있잖아요. 이때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청문 외에는 묻지 않는데 그러니까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한다. 단 주의할 점이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망 해산으로 만약에 취소한다. 사망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할 일이 없죠. 돌아가셨는데 귀신 내려놓고 청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만 주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사후 절차. 그 밑에 표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럼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돼요. 우리가 협회 통보사항이 등신으로 암기했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때리면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고요. 등록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증 반납하셔야 돼요. 며칠? 7일이죠.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취소 시에만 우리는 증을 반납해요.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죠. 다음에 자격 취소를 한 시도사예요.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 5일입니다.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럼 기억나세요?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왜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거죠. 5일이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갖고 이게 정지가 들어가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자격 정지 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다른 데서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함이니까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한다. 주의해야 됩니다. 암기해 주세요. 지문. 그래서 우리 과목에 5일이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5일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고요. 또 5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토지거래 과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했거든요. 효력 발생 5일 후죠. 그래서 5일 기억해 주시고 정지 시에는 정지 시에는 보고 규정이 없다. 이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한 자는 자격증 반납합니다. 며칠 내? 역시 7일 내 반납해야 돼요. 7일 내 반납하는데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이때는 그 사유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격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취소 시에만 증을 7일 내 반납하고 안 하면 역시 둘 다 백과예요.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하는데 이건 취소 시에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후 절차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주의사항이라고 있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 밑에 개념 플러스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각의 사유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 그래서 71쪽이죠. 필취 사유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북결의 이양 정의로 암기했죠. 사북결의 이양 정의. 사북여태 이양과 정량이 둘이다. 사북결의 이양 정의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가 사망해상이죠. 부정등록이에요. 부정록.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이죠.
그럼 필취에 3년이에요. 사망해서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취소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때죠, 이거. 그러면 시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서비스 문제예요. 결격의 하나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 징역형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선 벌금 선고받았을 때, 파산 선고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하고요. 이때 법인의 임원사원 있죠. 임원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소환했다. 그럼 이때는 필취예요. 자, 그 다음에 2는 이중 등록이죠. 이중으로 등록하게 되면 이때는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고 했고 이중 소개했어요. 그럼 이 이상의 중개사업 소속했다. 양다리 걸친 거죠. 그럼 필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 소속한 경우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한 경우 이렇게 낼 거고 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된 경우 이렇게 내죠. 그럼 이중 소개라는 거 알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도 대여를 했거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그럼 양대. 암기표에서 양자는 무조건 양도대예요. 그러면 등록증 양도대여를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그럼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여와 똑같다는 거. 다음에 정은요. 정지 중 업무죠, 이거. 암기표에서 정자는요. 정지 아니면 정본데 이거는 필취사유에서 정자니까 업무 정지 중 업무했다는 얘기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면허 취소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정지 중 업무는 이거 등록 취소해버리고요. 하나가 더 있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A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갑소공인데 이자가 자격정지를 받은 거예요. 쉬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 거죠. 그리고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A 등록 취소예요. 너무 과해 보이죠? 그러니까 잘 물어봐요, 이거.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계공. 등록 취소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습범이죠.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삼진아웃이에요. 1년 내 업 기억하고 있죠? 1년 내 업에 걸리면 삼진아웃 당한다. 이게 삼진아웃죄입니다. 자, 그래서 사법결의 2항 정의로 깔끔하게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필요적 등록 취소요. 사법결의 2항 정의로 암기했고 제가 암기사항 특강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암기사항 특강을 한 번쯤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임취사유. 이제 여기서부터가 암기가 좀 안 되는데 길어가지고. 그래서 임취사유는요. 일단 이건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시 사업 거금 보전 236이다. 미시 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하게 해주는데 거금을 벌게 해준다는 얘기죠. 236월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시 사업 거금 보전 236. 자, 그러면 등록 기준에 미달됐을 때 이거는 꼭 주의할 점이요.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를 당하면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해서 한 후 등록사는 결격 아니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임시섬을 설치했다.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를 뒀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은 필취예요. 근데 이중사무소는 임취예요. 그래서 이중사무소 아주 잘못 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겸허 위반이죠. 법인의 겸허 위반. 관상차분 경위를 위반했다. 그러면 겸허 위반이에요. 그래서 요 미시사업은요.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죠. 이거. 네 가지는.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다음에 금지행위를 했다.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여기에 걸리면 임취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우려가 있는 거죠. 거금은. 이게 질서 문란에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임취로 가는 거고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업무 개시했다. 이게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죠.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다음에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 위반했을 때 전속계약 체결을 하면 정보 공개 7일에 하게 돼 있죠. 안 했다. 비공개 충에 불구하고 공개해버렸다. 전속시 정보 공개 의무화는 이거는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 그러면 임취로 가고요.
자, 이제 상습범인데 이거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공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이 있죠. 이 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단체를 구성해서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든가 비회원 중개업소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이러면 이거 우리 금지행위에서 이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 독점법 위반이에요. 이거 진입을 막는다. 그러면 이때는 이 사업자 단체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공정거래에서 때릴 수 있고요. 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등록가치는 이것을 이유로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있는데 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2회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 2죠. 2회 이상을 받게 되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2회 이상 받게 되면 이때 이제 공정위에다가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습범인데 최근 1년 내 이 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3회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과태료를 합친 거죠. 합쳐서 3회 이상을 먹고 다시 네 번째 타석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 행위했다. 그럼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인데 단 필취 사유에 해당하는 필취로 갑니다. 그럼 이게 이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6월 8일 날 과태료 먹었어요. 이분이 10월 8일 날 과태료 또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 2월 8일 날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산을 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다음에 6월 7일 날 업무정지 과태료 해당 행위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 과태료 내린 게 아니고 임취로 가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3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면 임취입니다. 그러니까 임취가 되려면요. 앞에서 무조건 3번을 맞는 거예요.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선다. 이걸 주의하면 돼요. 단 필취했기에는 필취로 가요. 그럼 뭔 얘기냐? 6월 8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10월 8일 날 과태료 받았습니다. 2월 8일 날 업무정지 또 먹었어요. 지금 업무정지 2번 먹었죠. 그랬다가 6월 7일 날 업무정지 해당 행위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이건 필취죠. 업에 걸렸죠? 근데 만약에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고 네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이것은 임취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무조건 3번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월 초과 무단위업했다. 그럼 요 두 가지는 지금 상습범 가중처벌이고 마지막 11번은 6월 초과 무단위업은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으로 깔끔하게 자주 반복하세요.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이제 업무정지로 넘어왔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가지고 잘 안 돼요. 업무정지가. 그러니까 임취하고 업무정지 반복 숙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하나 풀고 갈까요? 6번 문제 잠깐 보죠. 유인물 6번 문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반드시 취소. 필취 사유 골라라 이거죠. 필취. 자격정지 기간 중인 소고로 하여금 중개업을 하겠다. 필취 맞죠?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죠. 둔 경우는 임취.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거나 소속하게 되면 필취가 맞거든요. 근데 둔 경우는 이중사무소로서 임취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 소속이 됐다.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결격에 해당하는 임원을 이원례에 소하지 않았다. 임원의 결격을 사원의 결격을 이원례에 소환했다. 이때는 필취죠. 그죠? 다음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된 증서를 중개했다. 임취죠. 금지행위니까. 증서 중개. 임취의 3년이죠. 그럼 지금 필취에 해당하는 거 기억, 디귿, 리을 3개였습니다. 정답 3번이었죠. 이거 있잖아요. 유치찬하게 여기다 옆에다가 필취 골라라 했더니 사북결의 이양정의를 써놓고 맞추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기가 안 됐으니까 써놓고도 모의고사 볼 때 맞히시기도 하는데 보는 순간 탁탁탁탁 찍어내야 됩니다.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돼요. 너무 부담드리나요? 그래도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업무정지 사유를 볼까요? 15가지인데 이거 우리 12가지로 압축하여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정지 사유는 결장 전 정확거명 임과밖에 중시죠. 결, 장, 전 여기서 끊고 정, 확, 거, 명이죠. 여기서 끊고 임과, 그 다음에 요거 거꾸로 가는데 밖에 중시예요. 임과 밖에 중시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게 우리 손흥민 선수 오늘 축구에 결장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거명 여친의 이름을 밝히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거명하고 임과 밖에서 노는 걸 중시하라 이 얘기입니다. 결장 전 정확 거명 임과 밖에 중시 이렇게 암기해 보는데 결은 결격자를 고용했을 때요. 결격에 대한 자를 소공이나 보존으로 뒀다. 이원래 해소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업정입니다.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했었잖아요. 이때는 필취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공이나 보존의 결격을 2달 했었다. 일단 업정이에요. 다음에 인장, 업무 관련성 있죠? 그러니까 업무 관련성 있는 게 다 업무정지예요. 인장, 등록 안 했다. 미등록 이상했다. 전속 시 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보존 3년 해야 되죠. 안 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 등장했잖아요. 그럼 다 업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를 정보망에다 공개하는데 거짓 공개했거나 거래사실 통보하지 않았다. 그럼 업정이죠. 그래서 이게 정이에요. 정. 그러니까 암기표에서 정자는 정지 아니면 정보라고 그랬으니까 업무정지 사유에 정자가 나왔다는 건 정보죠. 거짓된 내용으로 공개했거나 거래사실 미통보.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안했거나 3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안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모두 서류 관련 위반. 업정이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위반이에요.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불응했다. 소속 공무원 조사 감나왔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했고 도망가 버렸어요. 문 닫고. 그러면 감독상 명령 위반이죠. 업정. 명.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암기표에서 명자는요. 명칭 아니면 명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명칭은 백과로 가니까 요거는 업무정지죠. 그 다음 이제 의무적 등록 사유 모두 업정 사유예요. 그러니까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있죠. 모두 업정 사유예요. 그럼 업무정지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작년에 이걸 출제했는데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면 이건 서비스 문제예요.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남는 게 뭐뿐이냐? 필취뿐이에요. 그죠? 업정 사유를 모두 골라라 하면 임취까지 같이 골라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정 사유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 상습범이죠.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위반행했다. 자, 그러면 이 얘기죠. 세 번째 과태료 위반행위에 걸렸다. 업정으로 가중합니다. 6월 8일 날 여기서 과태료 먹었어요. 이분이 12월 8일 날 업무정지 먹었습니다. 다음에 6월 7일 날 과태료 위반행위하다 걸렸어요. 그럼 이때는 업정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 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먹고 다시 세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위다. 그럼 업정으로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은 기억했죠. 업은 기억했고 임취가 되려면 앞에서 무조건 3번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데 단 필치에 끼게 되면 필치로 간다고 했고요. 업무정지 상습범은 세 번째 과태료 위반행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과태료 위반행위면 이건 업정으로 가중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위법 위반. 이게 이제 백지죠. 백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밖의 위반은 백지 규정이라는데 제재가 전혀 없을 때 이것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릴 수 있는 게 고용신고 있죠? 우리가 신고 위반하면은 백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신고 위반은 이거는 업종이에요. 되게 세게 맞습니다. 제재를 안 두는 바람에 이게 적용돼요. 그래갖고 보존 고용신고 안 했다 걸렸잖아요. 업무정지 한 달 나갑니다.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준다 그랬죠. 예, 그래서 고용신고 위반, 종료신고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사무소 시도인데 중개인이 업무지역 위반하면 업정이고요. 공정거래인으로부터 시정주체나 과징금 받으면 업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2년 내 2위 이상을 받게 되면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 이게 중시죠. 시정주치 과징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업정 사유였는데
이 업무정지는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기간. 재량권 남용방지에서 등록관청이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기준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6개월짜리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거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사항이에요. 우리 결계에 걸리면 등록 취소하잖아, 개공이. 그럼 결격자를 고용했다. 6개월 나가야 되죠. 다음에 정보를 정보망에다 공개하는데 거짓 공개했죠. 6개월 나가야 되죠. 이거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공개는. 근데 거래사실 미통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3개월이에요. 다음에 임치 사유에다 대고 업무인이 때린다. 그럼 6개월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다고 그랬죠. 우리 보수초과가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보수초과가 금지행위예요. 임치잖아요. 6개월 나가죠. 업무정지. 싹싹 빌리면 3개월로 깎아줘요. 이게. 그래서 임치 사유 모두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습가중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이거 시정주치 과징금을 동시에 맞거나 과징금 먹어버리면 6개월인데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6개월짜리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3개월이에요. 그래갖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결, 거, 임으로 기억하세요. 결, 거, 임. 이게 6개월이에요. 결, 거, 임. 이게. 자,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를 다 봤고요. 이때 그러면 거기 그 맨 밑에 있죠. 그 72쪽에 지금 플러스 표시돼 갖고 1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간인데 이거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암기해야 되는 주문 두 번째 나왔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제척기간인데 이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 등록관청이 이걸 몰랐죠.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 그러니까 요 규정이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그 주의할 점이 사유 발생이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꼭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 몇 년 나와야 되느냐? 3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간이라고 부른다. 요 규정이 업무정지만 있다는 거니까 요걸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는 요령 사유 발생이 뜨면 주어가 업무정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제척기간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죠. 이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는 말씀드렸듯이 기준기간이 6개월, 3개월 정해져 있고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는데 가중을 하더라도 절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이해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제 거기 3, 4, 5, 6번은 교재 3, 4, 5, 6번은 참고를 해두세요. 맨 밑에. 가중이 6개월 이거 안 된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 이제 업무정지 기준기간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요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그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면 그 2번에 기준기간이 3개월로 돼 있죠. 인장 미등록. 기준기간이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식의 지문.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거래계약서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냈어요.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기준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 됐던 6월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이 질문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에다 대고 기준기간이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6월 이하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또 이게 의무적 등록 취소에는 기준기간이 6개월이죠. 그러면 결격자를 고용했다. 6개월이었죠. 이렇게 되는데 기준기간이 만약 6개월짜리예요. 6개월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보수초과로 예를 들죠. 보수초과는 임취 아닙니까? 이건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6개월이 기준이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기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보수를 초과한 기업공사에 대하여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냈어요. 그럼 이거 맞은 거죠. 기준기한 6개월이니까 위반의 동기결과 횟수를 참작하 4월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4월을 할 수 있다, 5월을 할 수 있다 다 맞다 하셔야 돼 그냥. 근데 9월을 할 수 있다는 틀렸죠.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틀렸어요. 6개월이. 가중하더라도 절대 6개월 못 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업무정지 사유에다 대고 기준기한이 6개월이든 3개월이 됐던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또 4월을 할 수 있다, 3월을 할 수 있다는 맞다 하셔야 돼. 맞다 하셔야 되고 이걸 갖다가 9월을 할 수 있다는 틀렸죠. 기준기간을 물었을 때만 딱 정확하게 6개월, 3개월 찍어내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하셨죠? 조금 어려워 보이죠? 기준기간을 물었을 때만 6개월에 3개월 찍어내고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았어요. 6월 이하라고 했으니까 기준기간 3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그 옆에 73쪽에 재등록 개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나오죠.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죠? 폐업 전의 개업공사의 지위를 승계해요. 따라서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을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위반했던 것을 사유로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폐업 후 재등록하기 기간, 요 기간이죠. 요 기간을 뭐라 하느냐? 폐업 기간이라고 부르죠. 폐업 기간이 몇 년 초과하게 되면 못한다? 3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이 여기서 못 때립니다. 왜? 결격에서 3년 지나면 다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 닫고 완전 신기간이 3년을 지났다. 그럼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폐업 전 위반 행위를. 다만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고 폐업했어요.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고 폐업을 해버리면 1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버리면 해당 업무정지를 안 하겠다 했죠. 업무정지는 경미한 사유니까 1년만 지나면 요 기간 1년만 지나면 업무정지를 더 안 때려요. 그리고 이번엔 이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그대로 승계하거든요. 그럼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는 상습범 잡기 위해서 승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승계하는 겁니다. 그럼 1년간 승계하는데 이게 기준점이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폐업일로부터 1년이다. 처분일로부터 1년이죠. 그래서 요즘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떴잖아요. 효과 승계가 뜨면 처분일로부터 1년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걸 폐업일로 바꿔놓으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에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암기해야 되는 지문 3가지 나왔어요. 지금 5일짜리 암기하라고 했고 자격 취소만이고 업무정지 제척기간 3년 그 다음에 요거 효과 승계가 뜨면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아셨죠?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등록 경우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에게는 이거 그대로 준용해요. 그대로. 그래서 요 내용, 요게 바로 재등록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인데 요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등록을 했다.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나갈 수 있는데 이때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업무정지는 1년 초과에 별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승계 이 지문을 암기하라고 했어요. 효과 승계가 뜨면 기준일이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폐업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업기간 폐업사유 고려하게 돼 있고 법인 대표자는 이거 그대로 승계한다.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럼 그 밑에 그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이건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1번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하게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했고요. 2번은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는 7일 내 증반납하라고 했고 정지실은 반납 규정이 없다고 했고요. 해산으로 등록 취소하면요. 이때는 대표자 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그리고
등록 취소 시는 3년 결격이 되는데 다만 기준 미달 등록 취소라든가 사망해서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해도 그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 결격이죠. 그러니까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하면 복권 낼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위반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해버리면 3년에서 폐업 기간 빼주는 기간이 결격이죠. 기억나요?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공인인사행정처분이 나오고 있죠. 공인인사행정처분은 이거는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인데 이거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봐요.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문제를 지금 풀어보고 넘어가는데 7번 문제예요. 행정처분 관련한 세무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문이 아주 어려운 지문이 뜬 것 같은데 1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기업공사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 위반에 이르는 행정처분할 수 없다. 맞죠? 폐업기간이 3년이죠. 행정처분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죠. 맞고 그럼 1번 정답이에요. 바로 2번 지문 재등록기업공사가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효과 떴죠. 업무정지 과태료 효과 상습범 잡규에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 거죠. 둘 다 틀렸죠 지금. 폐업일로부터 1년이다. 이거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폐업일로부터 3년 틀렸습니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3번 재등록기업공사가 폐업신고 전 등록증 대행으로 등록 취소를 받는 거요. 3년간 객사에 해당한다. 이 지문이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지금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하기 전에 등록증 대여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쉰 다음에 재등록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이유로 여기서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럼 야는 3년에서 요거 폐업기간 요거 빼주죠. 그러면 폐업기간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 요 기간을 빼주니까요. 재등록 개공이 폐업 전 등록증 대행으로 여기서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자는 절대 3년 결격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이죠 이거. 왜?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되거든요. 이 지문 참고해 두세요.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걸 빼줘야 되니까요. 절대 3년이 결격이 안 되니까 폐업 전 위반한 사유로 등록 취소하면 3년이 절대 결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를 쉬었더라도 빼줘야 되니까. 그죠? 틀렸고 3년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4번님은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한 때는 9월까지 가능하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다음에 5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받는 자는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해야 된다. 틀렸죠? 업무정지 시는 반납 규정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고급지네요. 근데 어렵죠.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는 유인물이 원래 제 모의고사 문제였다고 그랬죠.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지문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그 정도 해결 능력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하유 부양정징이죠. 이건 눈으로 익혀도 돼요. 부양정징. 저쪽 애들이 부양정 엄청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취득. 이 부정취득은 꼭 주의할 점이요. 이거 형벌이 없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격만 취소해요. 앞에 거 보이는 거 어쩌라고.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었거나 상명 사용 업무하겠다. 취소하죠. 자격정지 기간 업무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했어요. 그럼 이때는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자격정지 중 이중소감 업무한 거 똑같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법에 위반했죠. 이 법에 위반하여 공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에요.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다. 자격 취소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형 선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여태까지 자격 취소당해가지고 다시 오신 분 딱 한 명 있었다고 그랬죠. 회사 업무하다가 집행유예 받아버렸어요. 담당자로서. 그래갖고 8월달에 오셔갖고 그해 10월달에 시험에 딱 가셨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법 위반이다. 우리도 전문자격증이니까 우리 법이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받았다. 그럼 이거는 자격 취소하지는 못하죠. 근데 결격에는 걸렸어요.
맞죠?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징역받으면 결격. 근데 자격 취소는 우리 법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자격정지 사유. 이장불 확거 거금으로 가는데 이장님 집에 불났다. 확 꺼라. 거금을 줄게 이건데 이거 눈으로 익혀도 돼요. 5가지로 정리됩니다. 이중소개했다 소공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중 이중소공 자격 취소예요. 업무한 거 똑같으니까. 인장을 등록 안 해놨다 자격정지. 소공 확인 설명할 수 있다며요. 확인 설명 위반이잖아요. 서명달을 안 했다 중개행위했는데. 거래계약서 위반.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서명달을 안 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 소공했다.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그러면 자격정지죠. 그러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암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법상 자격정지라는 것은 소공한테만 있다고 그랬죠. 개공한테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공이 이중소개했잖아요. 필취죠 이거. 인장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업무정지죠. 업정.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500과죠. 업정 아니에요 이거. 개공이 이거 하면 500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서에 서명민 안 했다. 이거 계약서에 서명민 안 했다. 이것도 업무 관련 있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그러니까 업정. 다음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했다. 질서문란에 우려가 있으니까 임취죠 이거. 개공은 임취예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여기 있는 행위를 해버리면 등록 취소라든가 업정 500과니까 자격에 대해 정지 때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내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것도 최고가 6개월이니까 기준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6개월 나가야죠. 만땅. 그래서 이거 암기사항 아니고 이해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준기간 6개월 하면 3개월인데 6개월로 가는 것은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가 6개월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사유 쭉 나열하고요. 개공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기준기간이 6개월이 3개월 어떻게 되지? 이걸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최종 난이도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업무정지 사유가 되면서 자격증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거 29회 때 마지막 출제였는데 이걸 3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을. 최고급 난이도인데 그럼 빠지는 게 이 중에 이거는 개공은 필치고 소공은 자격정지죠. 이중속 빠지고요. 또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한 자가 개공이었다. 500과죠. 업무정지 아니에요. 소공은 자격정지죠. 나머지는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예요. 임치는 어차피 업무정지 사유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3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까? 이거 반드시 연습장에 써가지고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서 그 주의 부분에 지금 써 있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서로 틀렸잖아요.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합니다. 그리고 교부한 시도사가 못 통보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한 오직 교부한 시도사한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는데 경기도 광명시에서 중개사무소를 연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감독 나갔잖아요. 자격 취소나 정지사를 발견했어요. 이분은 그럼 자격 취소나 정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해합니다.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추출이에요. 이걸 한 다음에 쫙 모아서 서류를 보내주면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뺑이는 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치고 생색은 교부한 자가 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한 후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의 내용이죠. 이번엔 등록관청이에요. 광명시장이 감독을 나갔다가
자격정지에 대한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시도의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만 해주면 돼요. 그럼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도 기준기한이 있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 절대 초과할 수 없죠. 이거는 업무정지와 똑같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하라고 했어요.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 했고, 정지 시에는 이 취소 시에는 7일 내쯤 반납하라고 그랬죠. 반납할 수 없으면 이때는 사유서 내야 되는데,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교부한 시도사 똑같은 말이죠, 이거. 그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감 잡고요. 뭐 나머지 그저 한 장을 넘기면 74쪽에 이제 이 내용 다 있죠? 맨 위에. 지정 취소 사유는 이미 했어요. 부운정 일사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소공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기한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기준기한을 물었는데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 되겠다. 이거 이중속이죠. 개공이 그럼 이중속은 뭐예요? 필취. 그러니까 6개월 맞죠. 거짓기재했다. 개공이 거짓기재하면 임취죠. 그럼 6개월 맞죠.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500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요. 3개월이죠. 직접 거래했다? 임취죠. 그러니까 6개월 맞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거래가 완료된 꾸몄다. 시세교란행위죠, 이거. 그러니까 금지이니까 6개월 맞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기간을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6개월에 3개월 찍어내야 됩니다. 어렵죠? 그래도 반복해 주세요.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우리 과목이 암기가 안 되면 상당히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려운 내용을 나갔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